13세기 고려 고종 시절부터 16년 걸려서 완성한 팔만대장경은 고려의 목판 인쇄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최고의 걸작인데요. 이 대장경판이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탈 없이 보존될 수 있었던 비법 중 하나가 바로 오칠이라고 하죠. 온나무 수액에서 추출한 오치, 부식과 습기로 인한 변형을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주로 전통 공예품이나 가구에 사용되던 오칠을 현대 회화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화가가 있습니다. 오늘 아트다큐 후아위에서 만나보시죠. 서울의 한 화랑. 고즈넉한 실내에 고요히 앉아있는 채도 깊은 풍경들. 색에서 질감까지 익숙한 듯 낯선 모습. 우연한 방문객도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건 회화인 듯 회화 아닌 색다름 때문이죠. 보는 이는 의문부호를 먼저 달게 됩니다. 색은 굉장히 오묘하고 멋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 느낌이나 질감이 처음 보는 건데 어떤 재료를 썼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유화도 부조도 아닌 진짜 실체를 밝혀주시죠. 전시장에 오신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 작품은 옷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오칠은 곧 공예라는 기존 관념을 과감하게 깨뜨린 작가 성태훈. 그는 전통적인 수묵담채로 실경산수를 그리던 한국 화가입니다. 그런 그가 2011년 우연히 만났다 운명이 돼버린 도구가 바로 옷. 번거롭고 고단한 작업으로 유명한 오칠은 이 밑도 끝도 없는 사포질에서 시작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생칠을 해요, 생칠. 온나무에서 추출한 수액을 바르고 말리고 사포질하고 다시 바르고 말리는 무한 반복. 뭉쳐지지 않게. 생칠을 건조시키는 것도 단순치 않습니다. 이 초벌칠이 제대로 마르기 위해선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죠. 임시로 만드는 칠장이에요. 물기가 너무 많아도 색이 죽고 타고, 그다음에 또 물기가 너무 없어도 아예 경화 안 되고 마르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물 조절이에요, 물 조절, 습도 조절. 그렇게 서너 번씩 공들여 말린 칠은 다시 거친 사포질에 몸을 맡기고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사포질로 표면이 균일하게 정리되면 정제한 옷으로 흑칠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광택이 생겨나면서 익숙한 옷칠 공예의 느낌이 나죠. 마지막으로 물을 뿌리고 사포질을 해서 먼지와 이물질까지 제거해주면 밑작업 끝. 이제부터 진짜 성태훈표 오칠화의 비법이 등장합니다. 이게 귀약가루예요, 귀약가루. 옛날에는 그 뼈가루로 이제 이걸 고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기와가루를 옷과 섞는 전통 기법 고래. 주걱으로 계속 치대면 색이 점점 짙어지는데요. 이렇게 까맣게 변한 고래 반죽을 밑면에 척척 바르면 거친 바닥이 형성되죠. 젓가락으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죠. 이게 나중에 이제 젓가락으로 다 그려놓으면은 이게 딱딱하게 굳어요,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굴리고 긋고 순식간에 그림이 완성되면 고래는 금세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이렇게 고래로 처리한 하단은 마치 도드라진 부조처럼 화면 전체에 활력과 생동감을 주죠. 성태훈 오칠화의 또 다른 매력은 독특한 색감인데요. 그저 쓱쓱 물감을 칠하고 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수묵담채의 자연스러운 번짐 효과, 이 역시 숱한 사포질과 덧칠이 이뤄낸 결과물이죠. 색감도 더 깊이 있게 느껴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옷하고 반드시 섞어야 돼요, 옷이라고. 섞다 보면은 옷이 아까 말한 그 생칠이 이색이다 보니까
아주 이제 그 원 자체 색깔이 안 나와요. 그것까지 다 예상해서 색깔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하나 성태훈 오칠화의 재미는 생생한 세부 묘사인데요. 마치 화면을 뚫고 나올 듯 솟구치고 꺾어지는 기운찬 나무와 수풀들, 옹이진 가지의 거친 생동감이죠. 다 마른 고래 위에 주걱으로 생옷을 듬뿍 찍어 사곤자를 치듯 시원하게 그려낸 이런 방식은 사실 전통 공예 기법이 아닙니다. 전통 오칠 공예에서는 아주 그 안 좋은 거 중에 하나예요. 가구에나 칠하거나 이 그릇에 칠하는데 이런 지짐이가 생기면은 실패작으로 생각을 해요. 질감 표현, 예를 들면 그 나뭇가지나 이런 숲을 같은 거 할 때 이런 지짐이 자연스러운 효과가 상당히 약간 시너지 효과가 좀 발휘가 돼요. 전통의 방식을 차용하되 거기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오칠화로 진화시켜가는 성태훈. 이 고단한 작업을 놓지 않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탁착 올라가야 단방에 한 방이라는 게 없어요. 그 과정이 오랜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묘함도 깊어지고 그 아직 깊이감도 훨씬 더 노력한 만큼 더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은 그냥 사람의 삶도 삶하고 어떻게 보면 그 깊이감이 그 삶에서 나온 건데 오칠 자체가 삶의 모습하고 너무 정직하게 닮아서 아마 거기서 더 큰 매력을 얻는 것 같아요. 한국화 한 길로만 정직하게 달려온 그였지만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는 인생의 버팀목을 잃게 되죠. 사고 소식이 이제 시골로 들어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이제 지붕에서 고추를 넣으시다가 떨어지셔가지고 아마 그 충격으로 이제 시름시 앓다가 돌아가신 걸로 이제 들었습니다. 죄인 된 기분이죠, 사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인생. 극단의 선택도 하려 했죠. 네, 양화대교를 이제 죽으려고 갔는데 물이 무서워서 뛰어내지 못했는데 뭐 다 지나간 추억이네요. 가난한 무명 화가가 쫓기듯 향한 남양주에서 그는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되죠. 워낙 좀 많이 작업실 많이 쫓겨다니고 서울에서 결국은 남양주까지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빈 농가에서 살면서 그냥 닭 한 마리 좀 몸보신 시키려고 가족들 키웠던 게 금방 커가지고 뭐 지붕에도 올라가고 나무까지도 올라가요. 그런 맛을 보면서 나도 헐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동통한 몸매와 짧은 날개로 힘차게 창공을 나는 수탉.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닭의 비상은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너나 없이 힘든 시기, 비상하는 닭은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의 메신저가 됐고 그를 인기작가 반열에 올려놨죠. 사실 그의 이전 수묵화의 특징은 시대상과 현실의 반영, 전 세계를 공포의 아수라장으로 몰아넣었던 9.11 테러 역시 그의 그림에서 3살 배기 딸이 맞닥뜨릴 수 있는 암울한 미래인 양 어두운 배경으로 자리했죠. 실경 산수 속 절경 안에도 가장 현실적인 오늘이 자리하고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소재들도 한 공간에서 결합합니다. 분단과 냉전의 역사, 시대의 불안을 담아내려는 그만의 작법은 특히 모기 시리즈에서 유쾌한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화분 주위를 날아다니는 모기를 전투기로 묘사한 거죠. 네, 모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시대상을 반영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효과적인 그게 뭐 이게 전투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전투기가 이제 피 먹고 살잖아요. 핏바람 먹고 사는 그 모기가 이게 전투기, 전쟁을 일으키는 전투기, 이제 그거하고 약간 좀 많이 인상이 좀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약간 운유한 겁니다. 날카로움과 해학이 담긴 참신한 수묵화의 세계를 보여주며 한국화의 전개 방식과 영역을 넓혀온 화가 성태훈. 그의 영원한 트레이드마크인 비상하는 닭 연작은 최근 오칠화까지 주요 소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닭을 통해 스스로 절망에서 일어나 희망의 메신저가 된 작가. 바람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제 작품을 이제 관통하는 대부분 그 흐름이 그냥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는 단어하고 연관돼 있어요. 예술가라는 직업이 자기 꿈만 꾸는 직업이 아니에요. 내 꿈도 꾸지만은 내 작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꿈도 대신 꿔주는 직업이거든요. 삶에 대해서 이번 희망도 갖게 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작가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묵에서 오칠화로 소재와 방식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희망을 담아내고 작은 꿈을 응원하는 화가. 그가 성태훈입니다.